오늘 오프닝 멘트는 이서윤 저자의 오래된 비밀 중에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실현된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데이트의 박미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말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림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박미정이라고. 또 할까요? 네. 오늘도 혜수 PD님이 못 오셨습니다. 부재 중이세요. 회의 중이라서. 버림받은 건 아니죠? 네, 많이 바쁘셔서. 혜수 PD님 듣고 계신가요? 네, 너무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저희 둘이서 또 한 시간 또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네. 그 이제 이서윤 저자의 오래된 비밀 중에서 제가 일부를 발췌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은 뗄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말을 했을 때는 네. 어떤 큰 문제가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네. 근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냥 이런 말 하잖아요. 되는 대로 말을 한다. 여과 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네. 최후에는 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나의 생각이 말로 나오니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도 그와 동시에 같이 좋은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또 내가 내뱉는 말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과 말이 결국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실현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맞아요. 네. 이게 100% 맞다 이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제가 이거 지난주에 어디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네. 요 글귀가 있어서 평소에 저도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프닝 멘토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좋은 그런 글인 것 같은데요. 네. 영혼 있는 거죠. 정말 제가 약간 평소에 영혼이 네.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들어요? 전혀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심인 거죠? 네, 진심이에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고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게스트는 이제 언어재활사로 근무하시는 이미 이미 선생님이 선생님. 오셔서 언어재활에 관련된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지금도 저희가 말을 계속 하고 있죠. 네네. 네. 이 말을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좀 구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 그렇죠.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 나의 마음속에 있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말. 그렇죠. 나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말. 네. 어쨌든 되게 저희가 말에 대한 것들은 단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다양한 감정과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이 말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가면서 나를 표현하기도 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의사소통이기도 의사소통. 하고. 네, 이기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 시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말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걸까요?라고 해서 말에는 여러 가지 동의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음성 기호나 문자 기호로 나타내는 사고의 표현 수단이다. 네. 라고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반복하지만 말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네. 필요한 수단인 거죠. 표현 그쵸? 수단인 표현 것 수단인 같아요. 거죠. 네.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강조를 하냐? 네. 이 말을 왜 말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냐? 지난주 그 옥천신문 지면에 네. 그 좀 이 말과 관련된 좀 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사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선 날짜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2023년 2월 10일자 네. 금요일 옥천 신문에서 나왔던 기사 내용이고요. 우려가 현실로 수어 통역사 없는 수어 통역 센터라는 네.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현재 옥천군 수어통역센터에 뭐라고 해야 되나 상주하고 있는 수어 통역사가 현재는 공석이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앞쪽을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읽어드리자면 네네. 그간 옥천군은 청각 장애인이 900여 명,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60명에서 70명에 달함에도 옥천군 수어통역센터 내 단 2명의 수어통역사에 의존해와 수어 통역사들의 노동권이 위태롭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거는 이제 2022년 4월 1일에 그 보도된 내용을 네.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지난해 7월에는 센터에서 2년 동안 근무해온 유일한 청인 통역사가 센터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업무 지시를 받았다 주장하며 퇴사에 안전하지 못한 일터로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한 일터로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현재는 그러면 옥천군 내에 수어 통역사가 부재인 상황인 거죠. 네. 그로 인해서 충북본부 수어통역 대체 인력 2명이 파견했지만 하루 4시간 근무에 그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아마 오전 9시인가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맞나요?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요.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에 그친다. 네. 네. 근데 저는 900여 명이나 이렇게 청각 장애인이 저희 계시는 줄 옥천군에 몰랐어요. 네. 근데 지금 2명으로 사실 그쵸.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수어통역사 그러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청각 장애인 분 중에서 900여 명 중에서 네. 이 모든 분이 그 수어를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60명에서 70명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그 이외에도 그 수어 통역사 분들의 역할이 네. 단순히 그 농인의 그 수어 통역을 해주는 거에서 벗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외부 행사나 이런 네. 부분에 있으면 이제 지역 내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행사에서 수어 통역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그 농인 60명, 70명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에게 계속 지원됐던 인력이라기보다는 네. 이분들을 포함한 옥천 관내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수어 통역까지 동시에 이루어졌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업무가 사람은 없는데 뭔가 좀 많은 뭐 많은 업무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네. 어쨌든 저희는 결과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말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또 이제 그 중에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청각장애인 분들이 청각장애인 900여 명 중에서 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현재 60명에서 네. 70명이 이제 어떤 말의 전달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럼 진짜 일상생활이 그쵸? 엄청 어렵겠네요. 네, 어떤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 업무를 볼 때
뭐 수어를 알고 있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행정 업무를 보러 갔을 때 수어를 이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대부분이 모르죠. 네. 수어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저게 수어구나라고 해서 왜 그 네. 가수 누구죠? 어떤 분이죠?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어떤 갑자기 유명한 가수가 그 너무 남자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임영웅? 아니요. 잠깐 세림 PD님 올해 나이 몇 살? 임영웅 좋아합니다. 잠깐만 BTS인가요? 아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왜 수어로 해갖고 그 안무를 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좀 되게 큰 이슈가. 저 못 봤어요. 네.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여튼 현재 이제 옥천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바디 랭귀지 해서 어떻게 하면은 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말을 해도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수어를 사용하시는 이 농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위기에 직면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이라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각도 통제가 된 거죠. 그렇죠? 말이 전달이 안 되니까. 네. 네. 저분들의 생각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현재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오늘은 좀 주제가 조금 이야기가 좀 많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청각 장애인분들 그리고 수어 관련해서는 뭐 간단하게 장애인복지법 어렵지 않아 해서 일부 코너에서 문제 내는 형식으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다뤘던 것 같은데 네네. 오늘은 그 말의 두 번째 이야기 토크로 좀 그 청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지 못하는 오해하고 있는 수어에 대해서도 네.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앞서서 저희가 한번 노래를 듣고 네. 다음 주제를 이어갈까요? 네. 어떤 노래죠? 네, 날씨가 오늘은 조금 추워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도 입춘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로이킴의 봄봄봄 네. 준비했습니다. 봄봄봄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로이킴의 봄봄봄 듣고 왔습니다. 네, 그 노래만으로도 가슴 따뜻하고 네.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저 그리고 그 사이에 잠시 방탄소년단의 어떤 노래를 찾아봤거든요. 네. Permission to Dance라는 네. 노래인데 제가 뮤직비디오를 못 봐가지고 몰랐어요. 노래만 들어서. 공부만 하신 거죠? 그런 걸로. 네, 공부만 하셔서 네, 세계적으로 네. 큰 이슈를 끌었던 BTS의 Permission to Dance 네. 였습니다. 네, 지금 아신 거죠? 네. 로이킴의 봄봄봄 듣고요. 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리다 보면 그날이 오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이번엔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일까? 왜냐면 저는 청인이니까 네. 농인이 아니니까 그 입장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그 입장에서 한번 대변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또 이 이야기를 또 저희 방송을 또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공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의 같이 좀 이런 부분 농인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어떤 말로 방송을 하고 있죠? 지금 세림 PD님하고 저하고는 한국어? 한국어. 네. 근데 한국에 살고 있는 농인들은 네.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어는 꼭 외국어와도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요? 네네.
정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면 네. 수어가 네.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농인이 다 수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어도 사용하고, 네, 뭐 손짓, 몸짓, 제스처, 얼굴 표정으로 이제 이게 수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 구어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구어를 하면서 손동작, 얼굴 표정, 몸동작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여튼 지금 이렇게 세린 PD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말로써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인이신 분이 여기 이제 같이 저희하고 방송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죠. 간혹 저희가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입 모양을 정확하게 해서 그 농인분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이 이해할 수도 있는 뭐 일부의 확률도 있기는 하지만 많이 대부분 어렵죠. 이런 거잖아요. 외국 사람이 막 뭐 거창하게 영어를 하다가 러브 하면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100가지 말 중에 한두 가지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영어 단어는 알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어는 곧 외국어와도 같다. 네. 어떤 약간 느낌이 오시죠? 네. 이런 느낌이겠구나. 내가 외국을 갔을 때, 내가 길을 갔다가 외국인이 나에게 길을 물어봤을 때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세린 PD님은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저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죠. 네. 그렇게 저희가 같은 그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같이 공감하는. 네.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한국어가 외국어 같다는 이 말이 좀 와닿죠. 네, 와닿죠. 와닿았어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있거든요. 찾아보면서 그동안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저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네네. 또 알고 있긴 했지만 뭐 깊이가 10이라면 한 뭐 이 정도밖에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방송을 하면서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동안에 내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강요하고 제가 좀 어떤 그 과제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공감의 시간. 네. 이해를 해보는 그런 이해를 시간. 해보는 시간.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이해하는 거. 그죠. 네. 행동이 조금 어렵긴 한데 우선 이해부터 한 다음에 일단 한 번은 그다음은 좀 들어보고 그쵸. 계속 들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이제 또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그 2월 3일이 한국 수어의 날이래요. 오. 왜 2월 3일인지 아세요? 몰라요. 2월 3일이 기 모양하고 비슷해서 이게 이렇게 기 모양하고 비슷해서 2월 3일로 이렇게 붙여서요? 네, 그러니까 뭐 귀가 이렇게 귀가 생기고 이렇게 생기니까 기 모양 같잖아요. 붙여서 이 삶을 나열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같이 합체했을 때 그런 의미로 2월 3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한국 수어의 날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올해로 세 번째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로 세 번째 생일인데 한국 수어의 날은 2021년도에 제정된 법적 기념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네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3년째. 네. 그동안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 수어의 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청각 장애인분들 또 복직에 계셨던 분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언어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동안은 수화 맞아요. 네, 수화. 그러니까 뭐 수화가 맞는 거야, 수어가 맞는 거야라고 했지만 이 전에는 수화가 그냥 저희가 불렸던 그런 그런 단어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수어. 저희 이제 한국 국어가 있듯이 이제 우리 나라에도 수어가 있는 거죠. 네, 하나의 언어인 거죠. 국어와 수어. 네, 우리나라에 두 개의 언어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다만 이게 말로 하느냐 몸으로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차이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날이 있나요? 그거는 제가
네. 한번 찾아보도록. 다른 나라, 네, 저희가 한번 다음 네. 음악 들을 때 혹시 근데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뭐 장애인의 날, 뭐 한국 수어의 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어가 한국에 있는 네. 청각 장애인 분들만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세계적으로 청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다를지언정 있지 않을까? 근데 한번 저희가 지금 이거는 제 추측이고 네, 한번 저희가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음악 듣는 시간에 한번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어로 그렇게 지정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한국어와 같은 공식 언어로 격상이 됐다.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언어인 수어로 지칭하게 됐다. 네, 그거 잊지 않으셨죠? 네. 네, 제가 한번 세림 PD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아까도 조금 전에 세림 PD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도 수어의 날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수어는 전 세계에서 다 통하는 만국 공용어일까요? 저는 네.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언어가 다르듯. 네. 저번 시간에도 뭔가 조금은 들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제가 그랬나요? 뭔가 얼핏 들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다 네. 다르다고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용어는 아니고 각 나라마다 네, 대상을 뭐 가리키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뭐 진짜 뭐 한 예로 이제 뭐 가족의 촌수를 따진다고 보면은 저희 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동생의 남동생의 배우자다라고 하면 올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올케. 저희는 뭐 고모, 이모도 고모, 이모. 있는데 영어로는 근데 그냥 그쵸. 엔트 뭐 네, 이렇게만 네. 그렇게 하고.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좀 차이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이와 비슷하게 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네. 한번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어떤 답이 있을지. 수어는 손만을 사용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닐 것 같아요. 뭐 표정이나 뭐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맞아요. 네. 오히려 농인들도 수어만 얼굴 표정 없이 수어만 하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네, 뭐 배가 아프다. 네. 그럼 이제 배가 아프면 손을 배에 대고 이렇게 있으면 다른 의미의 또 수어도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할지 모르는데 얼굴 표정과 입으로 아파, 그러니까 발화는 되진 않지만 아파, 배 아파 이렇게 했을 때 또 그렇게 이제 수어도 이제 단순히 수어로만 하는 게 입으로만 구어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손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표정, 표정, 시선, 시선. 네, 방향과 같이 그 비수지 언어를 포함하면 손, 어깨, 턱, 눈 모든 신체가 발화를 돕는 수어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손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수어를 잘 못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음 모음으로 네. 나의 이름은 이제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보이겠지만 네.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름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면 나의 이름은 그러면 이거예요. 이름. 네, 명찰. 명찰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이름에 대해서 그거를 자음 모음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네. 자음 모음이 아니라 저희 이 부분은 저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명찰.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진 않겠죠. 그렇죠. 네. 나중에 세림 PD님한테 명찰이 수어가 어떻게 표현할까요?라고 요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명찰 여기 위에 뭐 방향 순서 여기는 상관없는 네, 거죠? 상관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대부분 저희가 명찰이 이쪽에다 달죠, 그렇죠? 왼쪽 여기 위쪽에 달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 명찰 달아 보셨죠,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오. 아닌가요? 저는 명찰이 아니라 그냥
그 뭐지 조끼에 실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어쨌든 거기도 위치는 여기였죠. 아, 네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 네. 제가 아주 얕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뭐 수어에 대해서 뭐 수어 그래 뭐 손으로 말하는 그 네. 언어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그 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그러잖아요. 저희도 외국 가면 바디랭귀지를 써서라도 네. 어떤 나의 표현을 한번 해봐.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해봐라고 했을 때 바디랭귀지를 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오. 네. 구어로 하겠는데 발화는 되지 않지만 손동작, 몸동작, 발동작, 눈빛, 시선, 방향, 각도 다 이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세린 PD님. 세린 PD님을 사랑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수어가의 사랑은 아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인상을 쓰고 있으면 사랑한다고 해요. 그럼 정말 사랑으로 느껴질까요? 아니죠. 아니네요. 이렇게 하니까 네네 와닿네요.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해. 이렇게 인상 쓰면서 딴 데 쳐다보고 이러면 사랑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죠.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요거까지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저희 음악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어는 한국어와 동일한 어순으로 말하면 되나요? 오 네. 동일하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문법이 매우 그쵸 배가 고프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닌가요? 나는 저도 좀 수어를 배우긴 했는데 네네. 안 한 지 좀 오래돼서 많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네. 뭐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들은 네네. 뭐 이제 배고프다 그러면 나는 매우가 뭐였죠? 여튼 매우 배고프다 이거를 나열해서 이제 저희는 예를 들어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나는 매우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문법이 나열돼 있죠.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수어 같은 경우 그거를 그대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배고파 이렇게 배고파 뭐 밥 먹자 이렇게 밥 먹는 표현 배고프니까 밥 먹자. 그러면은 딱 네. 이렇게 어순이 그죠. 정해져 중요하지 있거나 않다.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표현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혜린팀 PD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얼굴 표정이 인상 쓰고 있고 나의 눈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배고픈 것도 웃을 수는 있어요. 웃을 수는 있는데 뭐 배고픈 거를 다른 방법으로 얼굴 표정을 한다든지 뭐 배고파 그러면 이건 배고픈 게 아닌 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듯 이 상황에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네, 그래서 그렇지 않고 표정을 써서 동시에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정이. 저희 성인으로서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표정? 저는 네. 뭔가 약간 말로 항상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네. 표정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그럴 수 했었는데 근데 방금 이렇게 사랑해 하는데 인상을 쓰셨잖아요. 제가요? 네. 그래서 네. 좀 뭔가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해가 쏙쏙 되셨나요? 네, 아주 쏙쏙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하는 만국 공용어는 아니다. 수어는 손만을 사용하지 않고 표정, 시선, 방향 등 또 뭐 몸동작 다 신체 손바닥의 모두. 방향, 손의 움직임, 손의 위치, 손과 손가락의 모양, 손바닥의 방향. 예를 들어서 이것 좀 한번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카페를 갔는데 커피 한 잔 주세요. 이건 거예요. 네. 근데 한 잔은 이게 아니니까 앞을 가리키냐 뒤를 가리키냐에 따라 의미도 다르고요. 오. 이거하고 이것도 달라요. 혹시 뜻이 뭔가요? 이거하고 잠깐 제가 제가 너무 혹 질문을 드려. 네 그냥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방송을 할 때는 네. 수어를 그래도 길게는 배우지는 못했지만 네네. 그래도 그 배운 수어의 그
수어 언어를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그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게스트를 모셔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 그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깊이 여쭤보지 마세요. 네, 너무 궁금해서 저도 아 모르게. 그래요? 네. 네, 여튼 이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해하셨죠? 네. 지금 약간 말이 꼬였는데요. 요때쯤 좀 노래 한 곡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그쵸?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저는 오늘 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봄이 와야겠네요. 네. 봄이 와야지 좀 어깨가 펴질 것 같아요. 네. 네. 벚꽃 엔딩. 버스커의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듣고 네. 오겠습니다. 네. 네,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듣고 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 다른 나라는 사실 못 찾겠고 네. 2017년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수어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2017년이요? 네, 유엔에서 정한 세계 수어의 날. 수어의 날. 네, 이게 제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그러게요. 2017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에 네, 수어의 날이 제정이 된 건데 9월 23일이라고 합니다. 9월 23일. 2017년. 네. 2017년 9월 23일. 그러니까 약간 23일도 2월 3일과의 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네. 그 세계 농아인 연맹 창립 일자기 때문에 9월 23일로 제정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뭐 2017년 유엔에서 정한 세계 수어의 날이 제정되어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리고 그 다양한 국가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이런 뭐 수어의 날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직 못 네. 찾았습니다. 네. 여튼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2월 3일 한국 수어의 날이 제정이 돼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도가 의무화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공식 언어로 인정을 공식 언어로 받았습니다. 인정이 됐죠. 네. 아까 제가 뭐 수어 관련해서 제가 세림 PD님한테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이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수어에도 신조어가 있을까요? 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신조어는 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신조어는 이 2019년도에 코로나가 네. 발생이 됐잖아요. 네네네.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방송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수어의 신조어가 어떤 언어인지 혹시 한번 코로나와 관련된 네네, 신조어인가요? 맞아요. 네. 마스크? 아닌가? 아니에요. 마스크 아니에요? 오히려 마스크로 인해서 네. 뭐 농인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을 겪었죠. 맞아요. 네, 그렇죠. 뭘까요?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 모양 아시죠? 네네네. 네, 그거를 코로나로 오. 네, 코로나의 언어로 했어요. 오. 이렇게 했나? 이렇게 그 모양 있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이러스 모양. 네네. 네. 오. 코로나라는 표현을 할 때 한번 이거 지금 이유를 한번 보세요. 그럼 공식적인 방송할 때. 그런 언어 기호로 쓰는 그쵸?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조어가 된 거죠. 네. 코로나에 뭐 네. 이것도 궁금한데 물어보면은 안 되나? 너무 깊이 물어보지 마시고. 네. 이렇게 신조어도 어쨌든 공식 언어 이 코로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기관에서 이제 네. 공식 제정을 공식으로 이렇게 하는 뭐 이게 뭐 수어의 한 언어가 됐다. 그래서 뭐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수어를 배울 때 코로나의 신조어가 네, 이 수어다라고 배웠었어요. 네. 그러면 네. 뭐 요즘 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신조어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있겠죠. 네. 정말 다음에는 진짜 수어 통역을 알아봐야겠어요. 하시는 분들 네.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가 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아니 세림 PD님이 네. 되게
되게 뭐 그래요라고 그렇게 격한 표현을 해주시니까 네. 되게 또 방송할 맛이 나네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네. 자꾸 제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세림 PD님 그리고 우리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보시면 뉴스에 수어 통역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뉴스뿐만이 아니라 네. 뭐 어떤 토론이나 공연이나 할 때 수어 통역 하시는 분들이 그 밑에 앞에 네, 작게 좌측에 이렇게 뭔가 그 밑에 이제 자막 밑에 거기서 수어를 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어쨌든 배치 의무화로 인해서 그분 이제 수어 통역사 분들이 이제 배치가 된 거예요. 네. 네, 배치가 됐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토론회 같은 경우 할 때 토론 방송을 볼 때 네. 토론 방송을 볼 때 한 명이 나와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방송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 개개인에 맞는 수어 통역사들이 다 있어야 된대요. 근데 진짜 한 명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농인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청인 같은 경우는 청인 같은 경우는 그 토론에 나왔던 분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니까 말로써 표현이 되니까 저희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농인분들은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쪽을 가리켜 1을 가리켰다, 2를 가리켰다, 3을 가리켰다 하면서 카메라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네. 또 1의 카메라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또 2의 카메라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죠. 비치고 있는 화면과 다른 그쵸. 말소리가 들릴 그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청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을 저희는. 이해하는데 농인은 이해가 어려운 거죠. 네. 진짜 한 번도 생각을 그렇죠. 못했네요. 생각 못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어디 국가라고는 제가 이것도 좀 네. 죄송해요. 이게 방송을 다음부터는 좀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토론 방송이나 관련된 주요 방송을 진행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후보자 한 명당 수화 통역사가 한 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러면 A라는 후보자가 이야기할 때 그 옆에 있는 수요 통역사가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A라는 후보자가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네. 저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한 수어 통역사가 4명, 5명에 대한 그 전달을 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농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조금 한번 또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상에 대한 문제일 수 있어요. 네. 일상에서 약간의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는 이거는 정말 생명을 다투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전달이 필요하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수어 통역사가 없는 상황에서 농인이 위급한 상황으로 병원을 가게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어디가 아프다. 근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명에 위독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수어라는 게 편리성을 위해서 이게 저희에게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청인들의 농인들 자꾸 제가 이렇게 좀 헷갈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농인들의 정확한 현재의 상황, 생각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거죠. 네. 진짜 삶과 정말 밀접한 그런 부분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어 통역사가 병원에 배치된 곳은 4개 병원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이 뭐 어디 병원이다라고 해서 그게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공개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수어 통역사가 의무 배치돼야 될 것 같아요. 병원 내에서도. 다른 민원 서비스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만 병원 같은 경우는 생명을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의 의미가 아니라 의무의 범위로 좀 간주를 해서 그렇게 좀 제도화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심각해지신 거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이걸 미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참 그래도
이런 뭐 1시간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도 뭐 오프닝 이후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네. 네. 이야기하는 시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시 한번 네. 농인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오늘? 네. 좀 계속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농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뭐 저희가 농인의 입장은 아니지만 그죠. 농인의 입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냥 이 시간만으로 되게 충분히 공감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되게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많고, 네. 확실히 지금 그 농인분들의 수에 비해서 수어 통역사의 수가 네. 좀 많이 모자라다 그런 것도 느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네. 제가 좀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긴급 상황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예전에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네. 왜 뭐 대구 왜 지하철 참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 뭐 지하철에서 네네. 화재가 나서 뭐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긴급 방송이나 뭐 재난 방송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만 저희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공간에 예를 들어서 농인분이 계셨다라고 하면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걸 볼 수는 있긴 하지만 빨리 인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다가 저분이 농인이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인지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없는 분이 옆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저희가 그 상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시간을 빌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도 둘러보고 그쵸, 먼저 주변도 둘러보고. 도움의 손길도 이렇게. 네. 음. 네. 어떠셨어요? 의미 있는 자꾸 제가 어떠냐고 자꾸 강압적으로 자꾸 좋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또다시 알게 된 내용도 있고요. 네. 청취자분들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었던 시간이길 또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수어 관련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시간이 다 됐죠, 그렇죠? 지금 한 50분 정도 지났어요.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린 PD님이 신청곡을 준비를 해주셨죠? 네. 사실 2곡을 준비했는데 한 곡을 고르겠습니다. 네. 저는 코요테의 투게더를 선택하겠습니다. 통했네요. 저도 그 노래가 듣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면 코요테 투게더 듣고 오겠습니다. 네. Let the party begin. 지난주 일요일 작은 화단을 파헤쳤습니다. 민트가 심겨져 있던 곳이었거든요. 혹독한 겨울에 혹여나 죽지는 않았을까 조심조심 호미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흙 밑으로 하얀 뿌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2월 4일 입춘이 지났고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2월 19일 우수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을 기다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땅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식물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파이팅해. 더 따뜻한 봄이 오면 그때 만나자.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